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터 기반 유레카 연구 방법 제13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길고 길었던 통계 분석을 마치고 드디어 논문이 사장인 연구 결과를 작성할 시간입니다. 화면에 뜬 복잡한 엑셀 수치들을 보며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진 않나요? 초보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날 것의 수치를 그대로 복사해서 논문에 붙여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논문은 데이터를 쌓아두는 창고나 엑셀 파일이 아닙니다. 독자를 위해 정성껏 차려낸 전시관이어야 합니다. 흙 묻은 재료를 그대로 내놓는 요리사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배울 APA 스타일은 이 차가운 데이터를 요리하여 지식으로 완벽하게 승화시키는 최고의 레시피가 될 것입니다. APA 스타일표 작성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원칙, 바로 감옥 창살을 없애라입니다. 화면 왼쪽을 보시면 우리가 흔히 쓰는 엑셀표처럼 가로 세로 선이 빽빽하게 쳐져 있죠. 이건 표가 아니라 숫자들을 가둬둔 감옥입니다. APA 스타일의 가장 큰 특징은 세로선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필수적인 3개의 가로선만 허용됩니다. 맨 위에 타프 룰, 변수명을 적는 줄 아래의 헤딩 룰, 그리고 표를 닫는 맨 아래의 바텀 룰입니다. 한글이나 워드에서 양쪽 옆선과 안쪽 세로선을 모두 지워보세요. 탁 트인 시원한 가독성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정밀함의 약속입니다. 표 안의 숫자들은 반드시 오른쪽 정렬을 하고 소수점 자릿수를 통일해야 합니다. 보통 둘째 자리까지 쓰며 유의 확률인 P값은 셋째 자리까지 표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팁이 있습니다. 상관계수 유의 확률 P, 신뢰도, 표준화 계수처럼 절대 2를 넘을 수 없는 숫자들은 앞에 0을 생략합니다. 0.05가 아니라 5라고 쓰는 것이 국제적인 약속입니다. 표의 해부학을 볼까요? 표 번호는 굵게, 표 제목은 이탈릭체로 적고 하단에는 주석을 달아 N수와 P값의 별표 의미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논문을 쓰며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될 3가지 실전 템플릿을 소개합니다. 첫째, 타입 A 기술 통계표입니다. 변수명, N수, 최소 최대가, 평균 M, 표준 편차 SD, 그리고 외도와 첨도를 깔끔하게 나열합니다. 둘째, 타입 BT 검정 결과표입니다. 두 집단의 평균 M과 표준 편차 SD를 비교하고 가장 우측의 핵심인 T값과 P값을 나란히 배치합니다. 셋째, 정보량이 가장 많은 타입 C 회귀 분석 결과표입니다. B, SE, 베타, T, P값을 모두 적고 표의 맨 하단에는 모형 전체의 설명력인 A제곱과 F값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표를 예쁘게 그렸다면 이제 그 표를 설명하는 글을 써야겠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작가처럼 문장을 지어내려다 밤을 새웁니다. 기억하십시오. 논문의 결과, 챕터는 감정을 완벽히 뺀 가장 건조하고 정확한 문장으로 데이터를 증명하는 곳입니다. 어가 B보다 높게 나왔다는 식의 초등학생 일기 같은 문장이나 유의 확률, 0으로 기각되었다 같은 기계적인 나열은 버리세요. 글쓰기는 창작이 아니라 조립입니다. 학계 표준 구문인 변수 블록, 통계 블록, 동사 블록의 공식에 맞춰 빈칸만 채우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립 공식,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할 때입니다. 기본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집단 변수에 따른 종속 변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석 방법을 실시한 결과는 표일과 같다. 도입을 했으면 해석을 해야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 집단이 B 집단보다 종속 변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괄호 안에 여러분의 변수 이름과 평균 M값만 갈아 끼우면 심사위원이 완벽하게 고개를 끄덕일 고급스러운 문장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 변수들의 우정을 확인하는 상관 분석 공식입니다. 주요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선의 정률 쌍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라고 기본판을 깝니다. 그리고 핵심 해석을 붙입니다. 변수 N은 변수 B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점, V-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P. 이것을 일반인의 언어로 한 번 더 풀어주면 완벽합니다.
이는 변수어가 높아질수록 변수비 또한 증가하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라고 덧붙여 주세요. 세 번째, 논문에 꽂힌 회귀분석 작성 공식입니다. 먼저 모형 전체의 훌륭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F, P 모형의 설명력 90 약 5%로 나타났다. 그 다음 개별 변수의 MVP를 발표합니다. 개별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독립변수 A, P는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부 마이너스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1은 채택기각되었다. 라고 명쾌하게 마침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초보 연구자들이 통계를 돌리다 P값이 0.05보다 크게 나와서 별표가 안 붙으면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좌절합니다. 하지만 유의하지 않음도 아주 훌륭한 연구 결과입니다. 내가 세운 가설이 빗나갔다고 해서 연구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뻔한 상식과 달리 실제로는 둘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새로운 팩트를 세상에 밝혀낸 것이니까요. 절대 논문의 실험이 실패했다거나 차이가 없었다라고 단정지어 쓰지 마십시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쿨하고 학술적으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심사위원들은 아주 매서운 눈으로 여러분 논문의 디테일을 봅니다. 첫째, 영문 알파벳으로 된 통계 기호, 즉 M, S, D, T, F, P, A 등은 무조건 기울임꼴로 쓰셔야 합니다. 반면 베타나 알파 같은 그리스 문자는 정자체로 반듯하게 세워서 씁니다. 둘째, 수식의 등호와 부등호 앞뒤에는 반드시 스페이스바로 띄어쓰기를 해서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마지막 셋째, 달랑 P값만 던져두지 말고 T2382.54처럼 괄호 안에 자유도, DF와 검정 통계량을 함께 명시해 내 통계의 족보를 밝혀주어야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데이터를 다룰 때 연구자가 절대 범해서는 안 될 세 가지 금기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P- 해킹. 원하는 결과 P, O가 나올 때까지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형하는 행위는 과학이 아니라 판타지 소설입니다. 둘째, HARK인. 결과를 먼저 쓱 보고 나서 마치 처음부터 그런 가설을 세웠던 것처럼 꾸며내는 텍사스 명사수가 되지 마십시오. 셋째, 시각적 왜곡. 미미한 차이인데 그래프의 축을 교묘하게 잘라 엄청난 차이인 것처럼 과장하지 마십시오. 정직함이야말로 연구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이제 사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설계해 봅시다. 논문 사장은 물 흐르듯 전개되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1.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제시하고 2. 주요 변수들이 어떤 상태인지 기술 통계로 보여준 뒤 3. 내가 던졌던 연구 문제의 순서에 따라 메인 가설 검증 결과를 배치합니다. 원고를 넘기기 전 셀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표의 세로선은 모두 사라졌습니까? 소수점 자릿수와 P값 표기는 정확합니까? 통계 기호 이탈릭체 규정을 따랐습니까? 표 하단에 줄을 달았습니까? 모두 내라면 사장은 완벽합니다. 훌륭한 사장을 썼다면 이제 5장 논해 및 결론으로 부드럽게 비행기를 착륙시켜야 합니다. 거친 결론은 독자에게 불쾌감을 줍니다. 5장은 4가지 구조로 흘러갑니다. 첫째, 요약. 우리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기억을 소환합니다. 둘째, 시사점. 그 발견이 현장에 왜 중요한지 가치를 부여합니다. 셋째, 한계점. 내 연구에 부족했던 점을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넷째, 재현.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후배 연구자들이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비전을 제시하며 마무리합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최종 미션을 안내합니다. 첫째, APA 스타일이 완벽하게 적용된 통계표를 포함하여 제4장 연구 결과 파일을 완성하십시오. 둘째, 오늘 배운 필수 문장 공식을 활용하여 모든 연구 문제에 대한 검증 결과를 건조하고 정확하게 기술해 보십시오. 셋째, 내 연구는 탄탄한 데이터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당당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가장 두렵고 어려웠던 통계라는 고비를 훌륭하게 넘기셨습니다. 설문지를 돌리고
데이터 코딩을 하며 지새운 그 수많은 밤들은 오직 오늘에 흔들리지 않는 팩트를 찾기 위한 숭고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니터 속에 잠들어 있던 숫자들은 이제 여러분의 손끝을 거쳐 세상에 살아 숨쉬는 이야기로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논문의 심장이 마침내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표가 머지 않았습니다. 오늘 증명해낸 이 위대한 결과들을 품에 안고 논문의 활용점정인 제5장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